골목 속의 불청객.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정혜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미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3개나 쌓여 있었다. 할머니 약속 장소가 바뀌었어요. 강남역 근처 한정식 집으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늦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답장 없으시네요. 걱정돼요. 정혜는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생겼다. 손주 현우 돌보느라 하루 종일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연락을 놓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오늘은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는데 벌써 1시간이나 늦었다. 또 뭐라고 하겠지. 정혜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오래된 핸드백에 지갑과 핸드폰을 챙겼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가는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필 오늘 우산을 가져오는 것도 잊었다.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 어귀로 향했다. 평소라면 버스를 타고 갔겠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골목길은 습기로 축축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큰 길로 나섰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기사님, 강남역 근처로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탄 정혜는 미진이가 보낸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기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다. 할머님, 이 주소가 맞나요? 좀 외진 곳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 동네라서요. 손녀가 보낸 주소인데. 정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자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다. 길도 좁아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했다. 기사님, 여기가 강남역 근처가 맞나요?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양쪽으로 낡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정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이런 곳일 리 없었다. 여기 맞습니다. 택시가 한 주택 앞에서 멈춰 섰다. 정혜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택시가 떠나자 갑자기 고요해졌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다. 집 앞에는 작은 대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혜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주소는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런 곳에서 가족 모임을 할 리가 없었다. 정혜는 주저하며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활짝 웃으며 정혜를 맞았다.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정혜는 당황했다. 저 혹시 잘못 왔나요? 정혜라고 하는데. 아, 맞습니다. 정혜 할머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남자의 표정은 친근했지만 정혜는 여전히 당황스러웠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 들어오세요. 밖에서 비 맞으시면 안 되죠. 남자가 정혜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정혜는 거부할 틈도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마당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머, 할머니 오셨네요. 늦으셨어요. 여자 역시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정혜는 이제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혜가 돌아서려고 하자 남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했다고요? 정혜는 더욱 당황했다. 누가 무엇을 준비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는 점점 세져오고 있었고 이 낯선 부부는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결국 정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액자 중 하나가 정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신이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했던 작은 도자기 화분이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독특한 푸른색 유약과 손잡이 모양까지. 저게 왜 여기에? 정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낯선 집. 정혜는 도자기 화분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는 그 물건이었다. 몇 년 전 큰아들 민수의 승진 축하로 직접 골라서 선물했던 바로 그 화분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자가 정혜의 시선을 따라 화분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예쁘죠?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뒀어요. 할머님께서 직접 고르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정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민수에게 들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민수와 아는 사이란 말인가? 저는 누구신지요? 우리 아들을 아시나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할머님.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남자가 정중하게 소파를 가리켰다. 정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앉기로 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여자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났다. 정혜가 좋아하는 차였다. 그것도 우연일까? 할머님, 오늘 오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셨죠? 남자의 말에 정혜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아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 뭘 고민했다고요? 손주 현우 때문에요. 빚도 좀 생기고 가족들과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정혜는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다. 현우 이름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빚 이야기는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머님 편이에요. 여자가 다가와 정혜 곁에 앉았다. 너무 가까워서 정혜는 불편했다. 사실 저희가 할머님을 일부러 초대한 거예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초대라니. 정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 모임에 가는 길에 우연히 잘못 온 것 아니었나. 제가 왜 여기 온 건가요? 손녀가 보낸 주소였는데. 그건 저희가 부탁한 거예요. 할머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남자의 말에 정혜는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미진이에게 뭔가 지시를 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미진이 핸드폰을 해킹했거나. 정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잠깐만요, 할머님. 여자가 정혜의 팔을 잡았다. 생각보다 힘이 세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여자는 정혜를 거실 한쪽 벽장으로 이끌었다. 벽장 문을 열자 정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몇 개의 액자가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보니 정혜가 젊었을 때 남편 덕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이건 어떻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진은 집에 있어야 할 텐데. 누가 가져온 걸까? 할머님의 과거를 알고 있어야 미래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남자가 다른 액자를 꺼냈다. 정혜가 어릴 적 살았던 시골집 사진이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던 그 집. 지금은 사라진 추억 속의 공간이었다. 정혜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었다. 도대체 누구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머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여자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아시죠?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혜가 남편 덕수에게 쓴 편지였다. 결혼하기 전 군대에 있던 덕수에게 보냈던 그 편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정혜는 이제 정말 무서워졌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자신의 가장 사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할머님, 사실 저희에게는 부탁이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뭔 부탁이요? 할머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할머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도 과거 물건들을 보여준 것도 모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저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상자요. 덕수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상자 말이에요. 정혜는 깜짝 놀랐다. 덕수가 남긴 상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그 상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덕수가 죽기 전에 정혜에게만 알려준 비밀이었다. 그 상자를 아세요? 물론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알아요. 여자가 정혜에게 바짝 다가왔다. 그런데 그 상자를 찾으려면 할머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할머님만이 그 위치를 정확히 아시니까요. 정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들이 말하는 상자가 정말 덕수가 남긴 그것이라면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절대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상자는 제가 혼자 지킬 거예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남자와 여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차가워졌다. 할머님,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협박의 기운이 느껴졌다. 정혜는 이제야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겨진 비밀. 정혜는 심호흡을 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다. 전쟁도 겪었고 남편을 잃는 아픔도 견뎌냈다. 지금 이 순간에 겁먹을 정혜가 아니었다. 그 상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차라리 직접 가져가시지. 정혜가 침착하게 말했다. 남자와 여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할머님이 숨겨놓은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어디 숨겨놨는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실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냥 추측이에요. 중요한 물건이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에 숨겨뒀을 거 아니에요. 정혜는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이들은 상자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돈이잖아요. 남자가 성급하게 답했다. 정혜는 속으로 웃었다.
이들은 상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돈이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덕수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숨겨뒀다고 들었어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요. 그 상자에는 돈이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는 더욱 확신했다. 이들은 상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정혜가 핸드백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작고 오래된 열쇠였다. 이게 그 상자 열쇠예요. 하지만 상자는 집에 없어요. 어디 있는데요? 남자가 급하게 물었다. 안 가르쳐 드려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요? 제가 직접 가서 상자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열어 보이겠어요. 그러면 안에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얻는단 말이에요? 진실을 얻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속인 것에 대한 사과를 받으셔야죠. 정혜의 당당한 태도에 두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제가 상자를 가지러 갈 때는 혼자 가야 해요.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도망갈지도 모르잖아요. 정혜가 씩 웃었다. 68살 할머니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리고 이 열쇠 없이는 상자를 열 수 없어요. 정혜는 열쇠를 흔들어 보였다. 이 열쇠는 제가 가지고 갈게요. 1시간 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때 상자를 열어서 진실을 보여드리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좋아요. 하지만 1시간만이에요.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알겠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핸드백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할머니. 여자가 불렀다. 정말 돌아오시겠죠? 약속드려요. 정혜는 대문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정혜는 골목길을 걸으며 깊게 생각했다. 사실 상자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덕수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골동품 가게였다. 가게 주인 박 영감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고 덕수는 죽기 전에 상자를 그곳에 맡겨두었다. 정혜는 택시를 잡아 골동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간판에 보물상회라고 적혀 있었다. 박 영감은 아직도 살아 계실까? 정혜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박 영감의 아들인 것 같았다. 박 영감님 계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게를 물려받았고요. 그러셨군요. 혹시 정혜라고 아세요? 박 영감님과 친분이 있던. 정혜 할머니.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남자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정혜가 찾던 바로 그 상자였다. 아버지가 할머니가 언젠가 이걸 찾으러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드리라고 하셨고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더 건넸다. 봉투에는 박 영감의 손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다. 정혜야, 덕수가 이 상자에 정말 중요한 걸 넣어뒀다고 했어. 돈은 아니지만 너에게는 더 소중한 것일 거야. 그리고 이 골목 어딘가에 덕수가 또 다른 선물을 숨겨뒀다고 했어. 도자기 하나인데 그게 진짜 보물이라고 하더군.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또 다른 선물? 도자기?
어떤 도자기인지 아세요? 글쎄요. 아버지가 어딘가에 묻어뒀다고 하시던데. 이 근처 골목 어딘가에. 정혜는 상자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덕수가 도자기를 숨겨뒀다는 곳을 찾아보았다. 한참을 헤매던 중 작은 공원을 발견했다. 공원 한 구석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정혜는 그 나무가 익숙했다. 덕수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다. 나무 아래쪽을 살펴보니 작은 표시가 있었다. 돌로 만든 작은 표지였다. 정혜는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아름다운 청자 도자기였다. 고려 청자 같았다. 표면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글자가 있었다. 내 사랑 정혜에게.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다. 마이너스 덕수. 정혜는 눈물이 났다. 덕수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진짜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 도자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았다. 무게도 상당했고 모양이나 색깔이 범상치 않았다. 혹시 정말 값진 골동품일까? 정혜는 상자와 도자기를 들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도자기가 진짜 보물이라면 자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로운 기회. 정혜는 상자와 도자기를 품에 안고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킨 셈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급히 나왔다. 정말 왔네요. 상자는요? 정혜가 상자를 들어 보였다. 남자와 여자의 눈이 번쩍였다. 어서 들어와서 열어보세요. 거실에 앉은 정혜는 천천히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자, 이제 열어보겠어요. 정혜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다. 딸각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남자와 여자가 목을 쭉 빼고 들여다봤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게 뭐예요? 상자 안에는 돈이 없었다. 대신 낡은 일기장 몇 권과 편지들, 그리고 정혜와 덕수의 옛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덕수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보물이에요. 정혜가 일기장 하나를 꺼내 펼쳤다. 오늘 정혜가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한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겠다. 골동품 가게 박영감이 좋은 제안을 했다. 남자가 일기를 낚아채 읽었다. 정혜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남겨둬야겠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진짜 보물은 영원히 남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보물이 뭐라고요?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정혜는 조용히 웃었다. 이미 찾았어요. 뭐라고요? 정혜가 품에 안고 있던 도자기를 꺼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도자기에 고정됐다. 이게 바로 덕수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 시시한 도자기가 뭐 대수라고요? 남자가 비웃었다. 하지만 정혜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 영감님 아들이 말해줬어요. 이 도자기는 고려청자라고.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이겠죠. 그런 귀한 게 왜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 보겠어요. 정혜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골동품 전문가에게 전화해 볼게요. 정혜는 박 영감 아들에게서 받은 명함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세요?
아까 도자기 가져간 정혜예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네, 급한 일이에요. 전화를 끄는 정혜가 말했다. 20분 후에 전문가가 와서 감정해 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보죠. 남자와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도자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20분이 지나자 젊은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골동품 가게 아들이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걸 찾으셨네요. 그가 도자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돋보기로 문양을 확인하고 바닥의 글씨도 읽어봤다. 이건 진짜 고려청자가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감정은 더 해봐야 하지만 최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만약 진품이 확실하다면 억 단위도 가능할 수 있고요. 낯선 부부가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걸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남편이 숨겨둔 곳에서 찾았어요. 그럼 이 도자기는 할머니 것이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남편 덕수가 제 이름으로 남겨둔 거니까요. 김 사장이 도자기를 정혜에게 돌려줬다. 할머니 만약 이걸 팔고 싶으시면 저희 경매장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식 경매를 거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경매라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골동품 경매가 있어요. 출품하시겠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다. 손주 현우 때문에 생긴 빚, 가족들과의 갈등, 모든 게 이 도자기 하나로 해결될 수도 있었다. 네, 해보겠어요. 김 사장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는 뭘 얻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억울한 듯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었잖아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고마워요. 덕분에 남편이 남긴 진짜 선물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건 사기예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남자가 화를 냈다. 속인 건 여러분이에요. 저를 여기로 유인해 놓고 협박한 거잖아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갈게요.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잠깐만요. 여자가 정혜의 팔을 잡았다. 그 도자기 우리한테 좀 나눠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정혜가 여자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이들의 진짜 모습이 보였다. 절박함과 어려움이 느껴졌다.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정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경매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정말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돋았다. 약속은 못 드려요.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게요. 정혜는 도자기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일주일 후 경매장에서 정혜의 도자기가 경매에 올랐다. 고려청자 매병 시작가 3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3,500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가격이 계속 올랐다. 정혜는 긴장한 채 지켜봤다. 8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자신의 것이 됐다. 수수료를 제하고 받은 돈은 7,200만 원이었다. 빚을 갚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었다. 정혜는 그날 밤 그 낯선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봉투 하나를 들고. 이게 뭐예요? 1천만 원이에요. 아이 수술비에 쓰세요.
남자와 여자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홀가분했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덕수가 남긴 진짜 선물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다시 찾은 평화. 한 달이 흘렀다. 정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 골목길을 다시 걸었다. 비가 내렸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같은 길이지만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덕수의 묘에 가져다 놓을 꽃이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마당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그 낯선 부부의 아이였다. 수술이 성공했나 보다. 여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호가 완전히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정혜가 따뜻하게 웃었다.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여자가 정혜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혹시 가끔 놀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럴게요. 정혜는 다시 길을 걸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덕수와 자주 앉아있던 벤치가 보였다. 정혜는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덕수가 답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공원에 있어. 집에 계세요.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어서 오세요. 정혜는 고개를 갸웃했다. 가족들이 갑자기 모인다니 무슨 일일까? 집에 도착하자 정말로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숙, 작은 아들 현중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현우가 뛰어와 정혜를 껴안았다. 할머니 우리 이사 안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다가왔다. 어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빚을 다 갚으셨다면서요? 정혜는 미소 지었다. 가족들에게는 간단히만 설명했었다. 덕수가 남긴 유산을 찾았다고. 여보가 남겨준 선물이야. 영숙이 정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들 어려웠잖아.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여보가 도와줬어. 현준이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지 않겠어요. 정혜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모두의 얼굴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게?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가 현우 때문에 쓰신 돈 이걸로 갚으려고요. 정혜가 봉투를 열어보니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이럴 필요 없어.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돈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 후 정혜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다. 그 비 내리던 밤 낯선 골목에서 시작된 모험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할머니. 현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현우는 할머니 보물인데. 앞으로는 할머니 걱정 안 끼쳐 드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정혜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우야, 할머니가 뭔지 알아? 뭐예요? 할머니는 현우 때문에 더 강해졌어. 현우가 있어서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걱정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다시 그 골목길을 걸었다. 이제는 산책 코스가 되어버린 그 길을. 골동품 가게 앞을 지나갈 때 김 사장이 나타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골동품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혜가 웃었다. 이제는 없을 거예요. 여보가 남긴 건 그거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정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덕수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덕수였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요. 바람이 또 불어왔다. 이번엔 더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혜는 지갑을 다시 넣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오늘도 손주와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낼 예정이었다. 더 이상 빚 걱정도 가족 갈등도 없었다. 68세의 정혜에게 찾아온 새로운 인생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정혜는 한 번 더 뒤돌아봤다. 그 비 내리던 밤의 기억이 선명했다. 두렵고 불안했던 그 순간들이.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정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걸었다.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렇게 정혜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끝.